새벽 3시 21분 방 안은 조용한데 눈은 또 떠졌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왜 또 이 시간이지?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몸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어깨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속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시간만 되면 꼭 눈이 떠집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묻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깼어? 그 말에 괜히 웃으며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새벽 각성이 어느 순간부터 매일이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수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증보다 먼저, 검사 수치보다 먼저 수면이 깨집니다. 특히 새벽에 깨는 시간대에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깨느냐에 따라 의심해야 할 문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꼭 새벽에 눈이 떠지는지, 단순 노화와 위험 신호의 차이는 무엇인지,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은 언제인지 아주 쉽게 시간대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혹은 아직은 괜찮구나.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밤에 자주 깨는 진짜 이유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이 겁먹지 않으면서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 채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밤에 깨는 건 같아 보여도 몇 시에 깨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주 깬다면 이 시간대는 몸이 깊은 잠으로 들어가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꾸 깨신다면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낮 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 저녁에 술이나 야식을 자주 드시는 분,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 분, 이 시간대 각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심장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 시간에 잠이 끊어집니다. 괜히 불안해진다.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 이런 말이 같이 나온다면 그냥 수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새벽 2시, 3시 사이에 눈이 번쩍 떠진다면 이 시간대는 혈당과 호르몬 균형이 크게 흔들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괜히 배가 고픈 느낌이 들며 깬다면 야간 저혈당을 의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낮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잠만 좀 설치는 거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혈당 조절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4시에 꼭 깬다면 이 시간대에 깨는 분들이 이 시간은 뇌와 혈관에 부담이 가장 많이 가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혈압이 있거나 어지럼을 자주 느끼거나 아침에 머리가 멍한 분들, 이 시간대 각성이 잦습니다. 실제로 뇌졸중, 심혈관 질환 환자 중 상당수가 그 전부터 새벽 3시, 4시에 자주 깼다고 말합니다. 새벽 4시, 5시 잠들기 직전에 깨는 경우 이때는 이제 아침이니까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매일같이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우울감, 체력 저하, 전반적인 노화 신호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자는 것보다 깨어 있는 게 더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몸 전체의 리듬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에 깨는 건 하나의 현상이지만 깨는 시간은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호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와 반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행동을 잘못하면 몸에 보내온 경고를 스스로 키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 가야 되는 쪽이야? 아니면 그냥 두고 봐도 되는 쪽이야? 아주 현실적으로 나눠 드릴 거. 먼저 괜찮다고 넘기면 안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깬 시간이 항상 비슷합니다. 시계를 안 봐도 지금쯤이겠다. 몸이 먼저 압니다. 새벽 2시, 3시, 4시처럼 늘 비슷한 시간에 깬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 안 어딘가가 그 시간에 맞춰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 눈이 번쩍 떠집니다. 꾸벅꾸벅 졸다 깬 게 아니라 마치 누가 깨운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깁니다. 10분, 20분이 아니라 30분, 1시간. 어떤 분들은 그냥 날 세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건 잠을 못 잔 밤이 아니라 회복을 통째로 놓친 밤입니다. 네 번째 신호. 낮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괜히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잠만 좀 설쳤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이미 낮까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이 패턴이 2주 이상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를 넘기면 몸은 적응이 아니라 소모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반대로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직 괜찮습니다. 잠깐 깼다가 다시 스르르 잠드는 경우, 화장실 다녀와서 바로 다시 잠드는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컨디션 난조로 깨졌지만 낮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 이건 몸이 일시적으로 반응한 걸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묻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요? 맞습니다. 몸은 처음부터 티를 안 냅니다. 처음엔 낮에 버텨줍니다. 커피로, 습관으로, 정신력으로. 문제는 그 버티는 단계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잠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네? 또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네? 이제 다음으로 새벽에 깼을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들, 그 중에서도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도 하고 있었네? 싶은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잠을 돕기는커녕 다음 날을 더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시계를 계속 확인합니다. 아직 3시네, 이제 4시 다 됐네? 이 행동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뇌는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시간밖에 못 자네? 오늘 피곤하겠다. 이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뇌는 각성 모드로 들어갑니다. 잠은 시간을 계산하는 순간 도망갑니다. 가능하면 시계는 아예 보이지 않게 두세요. 두 번째, 휴대폰을 봅니다. 뉴스 한 줄, 메시지 하나, 영상 몇 초, 이거 보고 다시 자야지. 하지만 뇌는 다시 자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활동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빛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새벽에 휴대폰을 본다는 건 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일할 시간이다. 세 번째,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씁니다. 자야 돼. 지금 자야 돼.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몸은 더 긴장합니다. 잠은 힘줘서 잡는 게 아닙니다. 힘을 빼야 옵니다.
자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게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네 번째, 술이나 단 음료에 기대는 경우. 술 한잔 하면 잘 오더라. 따뜻한 거 마시면 괜찮아지더라.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의식을 눌러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새벽 각성이 잦은 분들에게 이 방법은 다음날 더 심한 각성을 부릅니다. 그럼 새벽에 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계 보지 않기, 불 켜지 않기, 휴대폰 멀리 두기, 호흡에만 집중하기,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잠자리에서 잠시 나옵니다. 불을 밝게 켜지 말고 조용한 활동을 잠깐 하고 다시 눕습니다. 이건 잠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성을 끊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언제까지 괜찮은 거지?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 거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 오늘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을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병원 상담을 권합니다. 첫째, 같은 시간대에 새벽 각성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하루 이틀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를 넘기면 몸은 이미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깨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면 졸린데 잠은 안 오고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리만 깨어 있는 느낌. 이건 단순 수면 부족이 아니라 각성 조절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낮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졌다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들고 괜히 피곤하고 짜증이 늘었다면 밤의 문제가 이미 낮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혈압, 당뇨, 심장 질환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잠 문제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몸 전체 리듬과 연결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질문을 차분하게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요즘 거의 비슷한 시간에 깨고 있는가? 깨는 순간 정신이 또렷해지는가?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가? 낮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은가? 이 상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가?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겁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 몸은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큰 문제는 통증보다 먼저, 검사 수치보다 먼저 잠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정리해 버리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알고 있으면 미리 조절할 수 있고 미리 점검하면 훨씬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이제 기준은 알겠다 라는 느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시니어 분들이 겁먹지 않으면서도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는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한 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